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가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보고 얘기를 네네, 해보지만 네.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도 없을 뿐더러 클라우드를 그렇죠.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퍼센트는 실제로 작년에 뭐 나이파에서 산업 실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보다도 오히려 더 낮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또 중소기업 같은 데서 가상화를 또 클라우드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가상화했는데 맞아요. 네. 서버가 가상화했는데 클라우드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좀 네. 제대로 대답 못한 케이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뭐 공공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전산센터 구축해서 프라이빗 구축한 사례뿐이 없으니까 네네. 사실 지금 굉장히 클라우드법 통과된 이후에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되냐 대부분 원하는 건 퍼블릭을 좀 써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퍼블릭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프라이빗의 정부 전산센터 구축한 사례만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네네. 보더라도 네. 민간이나 뭐 네. 공공이나 사례가 너무 도입한 퍼센티지가 너무 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이 격차가 나는데 또 우리나라도 한 번 발동 걸리면 또 무섭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9월 28일 클라우드 발전법이 이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뭔가 발동이 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황색바람, 녹색바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자, 바람이 불려면 지금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지금요? 일단은 클라우드 발전법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가장 민간이나 뭐 클라우드 발전법을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가장 기대한 건 역시 공공시장 오픈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네. 기존의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 자유롭게 1대1로 경쟁하면 안 되는 건 뭐 뻔히 알고요. 네. 또 그런 얘기도 혹자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수출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보면 네. 국내에서 만약에 클라우드화 시킨 어떤 서비스를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면 뭐 레퍼런스 없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네. 레퍼런스의 가장 좋은 레퍼런스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거라고 네.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시장을 좀 오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한 게 가장 큰 거고 요게 좀 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는데 네. 과연 그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네. 고민들을 지금 다들 많이 하고 있는 네. 거죠.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네. 민간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뭐 한류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코리아 브랜드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1년이라도 뭔가 K 클라우드 해가지고 뭔가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뭔가 한류를 확 해서 간다면 참 좋은 기회인데,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데 클라우드가 결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응용 분야에서 엔터테인먼트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유명한 그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도 뭐 또 어떤 한류 서비스, 멀티 컨텐츠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다 지금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를 하고 적용하다고 있죠. 하니 그런 맞아요. 레퍼런스를 좀 정확히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말씀하신 대로 좀 네네. 확 퍼뜨리거나 좀 홍보하거나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같은 케이스라고 지금 들거든요.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네네. 편성하기 위해서 네.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면 과연 적극적으로 도입할까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먼저 생각도 들 거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도입해야 되지? 클라우드가 뭐야? 뭐 이런 또 퀘스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요. 네. 구글에서 국내 뭐 클라우드 도입 사례 안 나와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왜 도입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레퍼런스를 일단 좀 찾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도입하는 체계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고요. 뭐 지금 전전 뭐 발표하신 NIA 기관에서는 네네. 한 2, 3년 전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쓰는 비즈니스 업무,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에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가 제가 보기엔 그게 릴리즈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본인들이 그렇게 뭐 나름대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페이퍼work이나 이런 문서는 잘 만드는데 이게 실제 실행까지는 조금 갭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네, 같아서 네. 요 갭을 줄여지는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가 이게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새로운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생뚱맞은 서비스잖아요. 네. 내가.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법령을 개정해서 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서비스를 내가 쉽게 내가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교육이건 아니면 뭐 단순 문서의 컨설팅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프랙티컬한 어떤 그런 도움이랄까.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디플로이 모델을 나눌 때 뭐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나눴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게 CSB라고 해서 네네, 클라우드 그쵸. 서비스 서비스 브로커리지라는 브로커리지. 서비스가 네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역할이 과연 단순하게 이아스 파스 서비스를 뭐 어그리게이션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냐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말씀하신 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네.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네네.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고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요거를 다 제3자가 아웃소싱해서 없죠. 컨설팅 네네. 해주는 서비스 시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국내는 CSB가 이거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아예 시장이 따로 구분이 돼서 이쪽 매니지드 아. 서비스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내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고 필요한 게 뭐고 이런 네네. 모든 그러니까 토탈로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그렇죠.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험 드는데 보험 전화 걸어서 그다음 끝이지. 그렇죠. 그걸 내가 연구해가지고 뭐 이걸 뭐 하려면 할 수가 없는 누가 거죠. 합니까? 예, 누가 보험을 예. 들어요? 안 들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국내에서도 CSB의 역할이 많이 나오고 매니지 서비스의 역할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외국도 그렇고요. 아, 국내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시장이 좀 돼야 말씀하신 대로 네.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민간에서도 도입하고 할 때 포털로 말씀하신 제3의 어떤 누군가의 맞아요. 어떤 서비스를 받아서 이 서비스를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뭔가는 분명히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클라우드 TV 토크쇼 하면서 이게 정부기관 사람들 많이 나오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남들 내공도 있고 뭐 진정성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좋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아까 뭐 이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버추얼하게 뭔가 커뮤니티가 좀 만들어 아, 투명하게 맞습니다. 네. 투명하게 예. 이런 것들을 상담하면 네. 밀실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예. 아니라 공개 예.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하게 되면 좀 어떨까 그렇죠. 생각이 정부가 들어요. 좀 네. 비용 좀 지원해 줬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 안 받고 정부 네. 지원으로 조금 그런 분들 서포트 그렇죠. 해주면서 그렇죠. 투명한 레퍼런스들이 많으면 그걸 네. 참고만 하면 되니까요. 네네네. 그게 좀 필요할 그러면서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뭔가 서비스를 잘하는 데들을 아까 앱스토어처럼 우리가 네이버 영화 추천하는 것처럼 그렇죠. 뭔가 그런 식의 네. 평판을 그렇죠. 자꾸 알려주는 거죠. 네,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네네네네. 도입해서 네, 하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각 정부기관마다 각 물품들을 조달하고 뭐 할 때 그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평판이 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공유가 안 공유가 안 돼요. 되죠. 얘가 어떨지.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그 평판 시스템을 어떤 그 CSB건 매니지 서비스건 아니면 뭐 벤더건 간에 이거에 대한 클라우드에 관련된 모든 어떤 거기에 등록된 데들을 평판 서비스를 한다면 굉장히 이거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예.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평판 높은 서비스 쓰고 우리 네. 저기 뭐 G마켓이 됐던 뭐 물건 살 때도 평판 굉장히 중요도 네네. 신용도 되게 중요하게 해서 네네. 물건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형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특세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진짜로, 투명하게 진짜로 뭔가 전문적인 그거를 잘 하는 사람들이 뭔가 알아서 그 사람들도 알아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알아서 뭔가 고객이 찾아오게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아, 좋죠. 좋지 않을까. 네. 클라우드 전체 생태계 중에 그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네, 궁극적으로. 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여기 한 10군데를 각각 10개의 전문기업한테 야 너희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예, 예. 해가지고 거기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어떤 것들인지 그렇죠. 그런 것도 뽑아가지고 우리가 또 아까 만든 국가에서 만든 것까지 반영시킨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는 그랬으면 것도 참 좋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별로 큰 돈 들이는 것도 어차피 그렇죠. 써야 될 돈인데 예, 예.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느 한 벤더를 밀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자 하면 1차적으로는 ISP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발표하신 그 클라우드 지원센터에서도 네네. 공공기관에 조금은 스크리닝된 뭐 조금은 축약된 ISP를 수립을 하는 것도 저 한번 제가 보기에는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제가 거기 뭐 자문위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음. 지원하는 기관들이 민간이건 공공이건 많지 않았어요. 네. 이제 클라우드 법이나 뭐 이런 게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지원자가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약간 예산상 채택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민간한테 어차피 쓸 돈이면 민간이 잘하는 기관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런 기관들 말씀하신 대로 좀 네네. ISP 받게 해서 네네. 좋은 레퍼런스도 좀 그렇죠. 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공공기관이 뭐 좀 불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아예 우리 슈퍼스타 K처럼 슈퍼스타 클라우드 해가지고 10개의 기관을 네. 꼭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을 때 6개월 뒤에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그 10개의 기관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발표하게끔. 아, 좋죠.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게 그 세세한 것들을 다 네.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클라우드 방식의 뭔가 그렇죠. 방식 아닌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 네네, 같습니다. 네. 그게. 네. 투명하게 만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뭐든지.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주도해서 민간으로 흘러가고 있고 민간이 활성화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공공기관이 지금 국내에서 하고 외국 사례를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ICT나 과학기술 발전하는 게 정부 주도용으로 갔던 게 또 맞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클라우드를 잘 발전시키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여러 측면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단순하게 공공기관 확대하고 공공기관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얘기들. 네. 이런 생각들도 저는 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좀 클라우드 법이 통과된 이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할 일이 산적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략적인 사고를 뭔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이게 컨트롤 타워 비슷하게 네. 뭔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미래부에서는 클라우드 팀도 이제 만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현재는 좀 미래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음. 미래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기관들이 조금 협업을 해서 좀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일관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좀 네네. 중간에 안 바뀌고 그렇죠. 좀 일관된 형태로 좀 그러니까 갔으면 그것은 어떠실까? 어떤 그 부처 이기주의도 버리고 네. 정말 국가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저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려면 뭔가 리더가 음.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